나를 가장 힘든 남은 노년기랑 바꾸는 게 정당한 거래요? 생각해보니까 대박 아깝죠? 나 완전 팔팔하고 젊고 죽일 때 멋지게 살고 싶지. 사실 60 이후에 자유를 누리려고 평생을 바치는 건 조금 아까운 거래긴 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누가 정해준 거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팔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시간팔이라고 하지 않겠지? 한번 보실게요. 아, 이거 보기 전에 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가 1,400개 있거든요. 김밥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지금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100만장자들을 길러내는 100만장자 유명한 분이세요. 네, 보실게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작은 돈은 그러니까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익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명령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뉴스키는 1억 정도 버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막 1억! 뭐 1억 벌 수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자유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면요 자유가 있거든요. 쉬운 말로 해볼게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아도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와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까? 커피 마실까? 남편이랑 나와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 돌아올 시간 되면 애들이 돌아오면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네 꿈이 뭐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죠. 그죠? 쪼지 않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어쨌든 조직화된 돈이어야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한 방, 주식으로 한 방, 또 뭐 다른 다방에 가면 막 한 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지? 선점. 맨날 선점해. 다음 달 일하고 통장 보여주잖아. 그런 돈에 힘이 없어요. 그럼 힘이 없어. 이 다음 말이 조직화된 돈이고 힘이 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조직화된 돈을 만들어야 돼요.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에요. 그래서 힘이 세고 사장님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업의 본질을 저희가 하는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로부터 주 5일 40시간 월급이라는 마약 때문에 벌려놓은 게 많으시죠? 아 제가 뉴스케 전달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살고 싶대. 나는 지금 나의 생활이 불만족스럽대. 근데 당장 그 생활을 빠져나오려고 보니까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대출도 매달 들어가야 되고 보험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이빨이 땡겨놨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에 맞춰진 삶이잖아요. 이 월급이랑 마약 때문에 내가 벗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려면 핵심은 조직화된 돈을 가지고 계셔요. 조직화된 돈이 없으면 일로부터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가 하는 아빠라는 책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직업을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요. 이건희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투자가는 내가 오늘 한 펀드 말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있죠. 투자가 업이고 몇십억 단위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 있는 사람 있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시간이랑 돈을 맞바꿔서 돈을 벌어요. 직장인은 출퇴근이란 시간 동안 거기 매여 있어야 돈을 주죠. 가게는 오픈부터 클로즈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그 가게에 계속 있어야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알바 세우는데요. 그 알바가 없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게가 오픈돼서 닫힐 때까지 그 가게에 있어야 돈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끝나면 돈도 끊기는 거죠. 일을 안 하면 돈이 끊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의 95%의 사람들이 이쪽에 종사해요. 나머지 5%는 저기 있고요. 여기 앞에 체인점 하나 스타벅스 얘기해볼까요? 이 앞에 사장님은 여기 있죠. 저 샌드위치점 하나. 여기 있잖아요. 자영업자니까. 오픈과 클로즈로 돈 벌잖아요. 시간을 얻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오너는 여기에요? 여기죠. 그 사람 지금 뭐해요? 커피 내리고 있어요? 오픈하고 있어요? 알바 넣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 듯이 프랜차이즈 하고 있죠. 한국에만 해서 1000개인데 전 세계를 한 몇 개겠어요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시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거든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팔아야 내가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제가 아까 말한 시간팔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고. 1호점을 잘 돌아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그 끝나고 나서 1호점 할 때는 이거였겠죠. 자영업자. 그런데 1호점 끝나고 나서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시스템 더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만 해도 그 1000개 지점의 사장의 시간을 이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시간은 그 곱하기 1000개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계속 시간 파고 돈 벌고 있을 동안 시스템이 있으면 조직화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렵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 이건희가 누워있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 사람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뉴스키도 마찬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해서. 팀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내가 열심히 뛰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 영어방들 있죠? 맞죠? 저희가 이번 차를 샀는데 저번 달에 그 차 딜러가 14대를 팔았대요. 그 브랜드의 차를 14대를 팔았는데 500 받았대요. 500. 영업 잘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의 시간은 앉아도 24시간이니까. 근데 시스템이란 게 구축돼서 이게 복제되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 직장인들이 이렇죠. 내가 스타트해. 어쨌든 끝장까지 가서 정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끝나면 뚝! 끊기는 거예요. 자영업 잘 된 케이스 얘기해 볼게요. 대출 땡겼으니까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요. 엄청 잘 돼.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잘 됐어. 내가 직장 다닐 때보다 잘 되니까 기분도 너무 좋아. 근데 옆에 프랜차이즈 하나 더 들어왔네? 뚝! 끊기는 거예요. 뉴스키는 스타트 지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랑 돈이 성격이 달라요. 조직화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100만 원, 500만 원, 400, 800, 16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근데 조직화된 돈이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승우 회장이 말한 그 조직화된 돈은 시스템, 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빌딩이 이제 센터홈 빌딩이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누구나 주 5일 내내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라고. 이 빌딩 주인이 요 밑에 맨 밑에 1층짜리만 해도 2천만 원짜리 월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층 도합하면 주 5일 일 안 하는데 돈 더 많이 가져가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자산에서 이 건물에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조립화된 돈. 그리고 저작권, 도끼 같은 애들은 쓰면 돈이죠. 그 저작권에서 죽을 때까지. 이번에 나훈아가 상속권 분쟁이 있었죠. 다른 건 다 나누겠는데 그 저작권 상속 나누는 거 못해가지고 저작권을 상속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옆에 이제 페이스북 보이시죠? 카카오톡 이런 것도 자산 총액으로 평가받죠. 근거가 뭘까요? 자산의 근거가 이 건물이고 저작권이고 얘들은 회원수거든요. 회원수가 막강한 자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 회원 위에 깔면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채팅창 열라고 해서 오픈했을까요? 채팅창으로 모든 사람의 편한 어떤 채팅을 위해서? 절대 아니죠. 채팅을 무료로 풀어서 카카오가 전 국민 노예가 됐죠. 카카오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모티콘 2,000원짜리 팔기 시작했죠. 이거는 회원수를 갖고 있으면 돌리면 돈이에요. 이모티콘 팔더니 그 다음에 택시 움직이고, 그죠? 최근에 은행까지 열었죠. 얹으면 다 돈이죠. 왜?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그 회원수를 바탕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원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영화 어때? 다 보셨죠? 우버 지금 비싼 거 들어서 난리 났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랑 내 공급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호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이랑 공급자들을 연결만 해요. 연결만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요즘 배달앱 난리 났죠? 완전 갑질한다고. 배달의 민족이 연결만 시켜주잖아요. 야식 먹고 싶은 사람이랑 야식을 내놓는 공급자만 연결시켜주는데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회원수로 자산을 평가받죠. 근데 아까 잠깐 마크 보셨겠지만 듀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원하는 사람이랑 제공하는 뉴스키만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해주는 게 최근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나왔죠. 앱으로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방콕만 가도 연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방콕 여행을 왔어. 그 방콕 여행 앉아 있는데 뉴스 사고 싶은 사람이 있대. 그럼 내 손에 앱이 있으니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가서도 사업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내가 스타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유통을 뭐라고 해야 되지?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쨌든 그 뉴스키는 네트워크 사업이죠. 네트워크 사업은 그간 유통을 싹 다 줄여서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주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뉴스키는 30년 된 회사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스타트해서 그 당시에 마트도 없을 때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유통이 마트잖아요. 마트. 대형 마트도 없고 그냥 집 앞에
유통의 최종 단계인 근대화 슈퍼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을 때 시작한 게 뉴스킨이죠. 근대화 슈퍼 기억나세요? 지금 슈퍼 있었던 거? 마트 가서 안 사셨잖아요. 근데 대형 마트가 있을 때부터 결국 유통이 줄어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그 베이스에서 시작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가 80%가 아줌마 사업자였어요. 저 지금 둘러보시면 엄청 젊거든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젊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젊고 너무 아줌마여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랬던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전은 뭐였냐면 이웃당 일본에 30대, 20대 백만장자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됐잖아요. 일본이랑 한국 경제차가 10년이죠. 거기에서 일본 백만장자들이 막 기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여기 딱 10년 있으면 한국이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20대, 30대 백만장자들이 막 쏟아질 때 일본 전체에서 네트워크 유통의 점유율 있죠. 전체 유통에서 네트워크의 점유율이 15%였어요. 그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나가면 뉴스킨 끝물이 나죠. 근데 지금 한국 전체에서 30대 백만장자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20대는 한 명도 없어요. 도전하세요. 그 백만장자가 나오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전체 유통의 한국의 네트워크 비율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때 일본이 이빨 때 15%였어. 지금 2.5%예요. 앞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들어와요. 이게 명품이다 보니까 가짜를 표방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네트워크 가짜요. 한 방에 볼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방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 시장, 이 남은 퍼센테이지 안에서 사장님들은 본인의 행복을 위한 그 조직화된 돈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 안에서. 제가 아까 손들라고 했을 때 계속 20%만 손들었잖아요. 결국 아무리 제가 쇠가 빠지게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원하는 그 20%만 스타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좋은 회사일 뿐 아니라 탄탄한 회사고 A급 회사예요. 그리고 제품도 좋아요. 보상도 좋고 지금까지 아까 말했잖아요. 5일에 한 명씩 누적되다 보니까 1200명 가까이 되는 백만장자가 나왔어요. 검증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해요? 이미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버는 사람이 있으면 된 거지. 검증하는 데 시간을 드릴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지에 더 시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종 한 번 쳤거든요. 네, 뉴욕 증시에서. 그 LG라는 회사가 폐종식 한 번 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실사를 발라놨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조용히 5번 쳤어. 조용히 치니까 다음 나라가 우리도 막 일어나 보니까 종 쳤더라고요. 이 폐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뉴욕 증시 올라가는 게 불가능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희 나라 회사 중에 7개도 안 되는 회사가 올라가 있어요. 뉴욕 증시에. 근데 뉴욕 증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인데 폐종은 성장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분기 내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1등 회사한테 종을 치게 해줘요. 그거 쉬운 걸까요? 인류 중에서 1등이 되는 일인 건데요. 그걸 5번이나 했어요. 엄청난 회사. 뭘 더 검증해야 되죠? 다 당했는지 아닌지? 돈 빼가는지 안 빼가는지? 그 검증을 보통 앞줄 아줌마한테 하잖아요. 그죠? 네, 앞줄 아줌마 부자도 아닌데. 그 제품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 이게 저거든요. 10년 전에 스타트 할 때 이 에이지락이에요. 저는 이거 뉴스 제품 쓰고 있었고 에이지락이 나오면서 젊어졌어요, 저. 네. 예, 병원 가서 뭐 뜯어고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뭐 에이지락 쓰다가 제 남편도 맞았으니까 저 얼굴이어서 데리고 가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에이지락, 젊어지는 기술인 거죠. 젊어지는 건 너무 많이 봐서 감흥이 없죠. 성형외과 광고만 천재니까. 이게 저 살도 그냥 먹으면 빠져요. 단순히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비만 세포를 없애주는 제품이니까 오늘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에이지는 나이고 락은 잠그는 거죠. 잘 그냥 안 늙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걸로 스타트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딱 들어왔더니
안 늙게 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가슴이 뛰세요? 네. 감흥이 없죠. 왜냐면 내 머릿속에 커피 장사할 생각밖에 없으니까. 와, 내 커피 장사해야겠어. 나 치킨집 뭐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젊어지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투자 한번 해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세미나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와, 젊어지는 물질이 나온대. 이게 1년에 한 번씩 적용해서 신제품을 계속 내주겠대요. 그럼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1년에 하나씩 약속을 어긴 적 없이 계속 나와요. 나올 때마다 전체 매출 계속 나가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어요. 30대 백만장자만 해도 5조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에이지라고 스타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이지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열심히 배워서 한 사람들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년에 한 개씩 나왔죠. 작년에 180도 런칭됐었죠. 이 제품력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보상은 30년간 지속해오던 보상을 최근에 체인지했어요. 왜? 더 많이 주려고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신생 회사들은 처음에 돈을 막 뿌리거든요. 왜?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을 막 뿌리다가 한 2, 3년 지나면 보상을 반으로 확 줄여요. 해보니까 알거든. 그래서 이 보상을 더 많이 주려고 30년 만에 바뀌었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 나오니까 진짜 행복이 뒤지겠던데. 진짜.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 사실 억울할 정도로 너무 쉽잖아요. 반도 안 해도 되잖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보상에 대한 얘기는 뉴스킨에 대한 보상은 오늘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 테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백만장자라고 하는 거? 이 10억을 벌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10억을 벌 때 1이라는 노력이 들잖아요. 그러면 1000억을 벌 때는 얼마의 노력이 들까요? 수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이라는 노력이 들까요? 그거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알던 부분이세요?
완전 고급 정보죠. 완전 고급 정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1, 2, 3, 4, 5, 6, 7로 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제나 1, 2, 4, 8, 16 이렇게 모르죠. 매장 300개는 엄청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300개는 순식간에 벌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직화된 시스템적인 돈을 벌 때는 초기에 조직 중에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알아서 굴러가요. 다시 한 번 더. 초기에 시스템이라는 걸 정확하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돌아가니까 사장님들도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아까 제가 스타벅스 얘기했죠. 뉴스킨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보기에는 화장품 판매 같죠. 굉장히 영업이나 자영업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이쪽 국면에서 저쪽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스타벅스를 보면 앞에 있는 이 지점 센텀시티점 아니면 수영점 이런 거 갖고 있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너는 매일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에 대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너가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지만 가맹비로 돈을 벌죠. 그럼 다단계예요 사실. 불법 다단계. 왜냐면 지점 내줄 때마다 그 사람 돈 벌든지 말든지 그냥 돈만 빼고 튀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했으면 1000개의 프랜차이즈에서 돈만 빼고 먹고 튀는 거죠 사실. 근데 스타벅스는 정통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매달 이 센텀시티점 사장님들 굉장히 커피 많이 사드시죠. 한 달 내내 사먹는 커피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가져가요.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전 지점이 잘 돼야 사실 유지할 수 있는 구조긴 하죠. 전체 프랜차이즈에서 매달 3.5%씩 받아가니까. 뉴스킨도 마찬가지. 처음엔 소비자에서 시작해요. 대리점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쨌든 내가 움직여서 화장품을 팔아서 받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소비자 구축도 되고 화장품이다 보니까 재구매도 일어나고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오너로 열심히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거예요. 이 슐츠 사장님 같이 계속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 사장님한테 돈을 빼오면 내가 다단계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 안에 사장님이 만들어내는 소비자들, 화장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 아까 커피처럼 화장품을 쓰고 있고 식품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전체의 5%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기 때문에 영업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저도 이 세미나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10번, 수십 번 넘게 들어도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1000억을 벌 때는 1, 2, 4, 8, 10으로 간다고. 제가 프랜차이즈 하나를 내준 거예요. 1년에 하나. 이 2개 내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하게 만드는 거지. 저 1년에 한 개만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하나를 프랜차이즈를 내서 그 프랜차이즈가 최소 금액으로 잘 돌아가면 로열티가 2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나도 한 사람한테 내고 이 사람도 한 사람한테만 프랜차이즈를 주는 거죠. 옆에 보이죠? 20만 원씩 세 사람 맞죠? 3년차가 됐을 때 7개, 한 개씩 한 개씩이니까 14개, 28개 이렇게 하면 6년차 때 1200이라는 로열티가 들어오죠. 제가 아까 말한 거 조직화된 돈이 56개의 조직화된 대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직화되어 있는. 나 혼자 벌면 이런 데 안 와도 돼요. 집에 박혀가지고 그냥 팔면 돼. 그렇게 되잖아요. 각계 전투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 벌고 싶은 거 말고 자유를 얻고 싶으면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50개든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어쨌든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싶다면 여기 와서 복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잘 되는 프랜차이즈를 복제시켜야 되니까 자유를 얻고 싶으면 매달 1200씩 들어오면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완전 자유로워지죠. 뭐 펑펑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동안 못했던 거 할 정도는 될걸요? 1200 정도면? 이렇게 들어오는 돈으로 자유를 얻는 거죠. 조직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놀라운 건 7년차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2배, 2,400 되겠죠. 8년차 때는 5,000, 그죠? 9년차 때는요? 1억 되는 거예요. 1년차 때 100만 원 벌었는데 9년차 때 1억 되는 거예요. 왜? 1, 2, 4, 8, 16으로 느리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이렇게 진행돼요. 영업은 이렇게 진행될 수 없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써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돈을 벌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배우고 사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오너처럼 더 많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킬이 되는 거야.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본인이 되는지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뉴스킬은 된 기정사실이고 내가 원해. 이거 하고 싶어. 자유를 원해.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되죠. 내가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하다가 어떻게 그 모습으로 돈을 벌어요. 김승호 회장님이 그냥 된 거예요. 7번 사업을 날려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업 많이 날려먹으신 분들 노하우를 마이크로 들어야죠.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그런 것들 내가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다 내게 되고 배워서 나도 저런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멋진 오너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안 배우고 대충 찌딱딱 하다가 밖에서 뉴스킨 안 된다는 소리 엄청 많이 하고 다니죠. 뉴스킨 해봤다는 사람 만나기 제일 싫어요. 진짜. 해봤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 말고. 해봤다는 사람 만나보면 사실 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꾸준히 잘해가는 사람들이 원체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배우려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 낼 때도 서울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치를 바닥으로 아니까 사실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품 좀 파는 건 줄 아니까. 가치가 올라가야 더 배울 자세가 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머리를 열고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자 트레이닝. 그래서 내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100%를 갖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노력한 1%를 갖는 건 부자들의 법칙이에요. 이게 거북스러우면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현재로 오면 오늘 오신 분한테 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스타트를 하고 나면 사실 어찌그리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지 세상 그렇게 잘 살아 오지랖으로 살아오셨나 봐.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사장님 2주 전에 욕한 사람 기억나요? 누구 욕했는지? 뉴스킨 했대. 예를 들어서 누가 뉴스킨 했대. 곽정환이 뉴스킨 시작했대. 처음에 저 선생님이었을 때 곽정환이 뉴스킨 했대. 이거 부산시 교육청에 퍼지는 거 1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레버리지로 퍼져. 1, 2, 4, 8, 16으로 초등학교 1년도 안 돼서 다 퍼졌어요. 그리고 다단계 시작했대. 저거 미쳐갖고 40도까지 됐대. 이렇게 된 거예요. 소문을 내기에 들어오면 다 퍼진 거예요, 사장님. 그래갖고 거기 내기에 오는데 1년 딱 걸리더라고요. 40도 되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 커피 마시다 내기 조금 하겠죠. 정한이 다단계 시작했대. 근데 그 얘기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딸 데리러 가면 내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나는 내 딸 데리러 갈 때 그 생각이 나. 하루 종일 내 욕한 게 생각이 나. 하루 종일 내가 뉴스킨 시작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욕했던 사람들이랑 연락도 안 해요, 저는. 열받아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거보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더 연락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처 실험을 했어. 이 사람한테 상처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가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나가면 여름이라서 땀이 흐르니까 여기에다가 픽스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파우더를 칠해가지고 상처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백이면백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나만 쳐다봐요. 전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타인은 어디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알만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거기 6번째 법칙인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짓을 하느라 지금 그분들이랑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냐가 당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 돼요.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예를 들어서 살 빼자 살 빼자 살 빼자 하는 데서 다 살 빼잖아요. 그죠? 먹자 하는 데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먹죠. 근데 먹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 다이어트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뺄까봐 두려운 사람들이죠. 여자들은 완전 공감할 텐데.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바라는 사람들. 여기 오니까 이유도 없이 사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북스럽죠. 종교 집단 같고. 그런 사람들 속에 없었으니까. 여기를 빼라고 하면 빼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 성공해야 먹고 사니까 열심히 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래요. 나는 멋지게 살 자격이 없고.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 힘든 거 아니까 노력하지 않으려. 이 뉴스킨 좋은 거 알겠어. 이게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자기가 무서우면서 다른 이유를 찾아냅니다. 다른 이유 굉장히 많이 찾아내요. 뉴스킨이 잘못됐다는 거를 빨리 찾아내야 자기가 안 할 이유가 만들어지거든요. 맞죠? 세 번째는 의리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하고 있대요. 나는 내가 지금 있는 내 지인들이랑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뉴스킨 할 수 없어. 내 지인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정의가 잘못된 거죠. 아까 말한 케이스. 살 빼겠다고 하는데 살 빼 이렇게 하면 나를 최고로 높여준 사람들이거든요. 최고가 더 되길,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살 뺄래 하는데 내일 빼. 금연한 사람한테 오늘만 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랑 의리를 지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야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막는 이유는 살 못 빼게 하고 담배 피게 하는 이유, 뉴스킨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해버리면 내가 힘들고 무서워서 못하게 된 게 증명돼 버리잖아요.